네, 오늘도 딜사이트스 다니엘 선생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밤사 뉴욕 증시 아쉽게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 넘게 빠졌지만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빨리 많이 회복하면서 1% 미만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새 뉴욕 시장 그리고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 한번 특징 확인해 볼까요? 어제 시장을 보면 매도 일찍 맞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이 또한 순간의 괴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기다림의 보상은 수익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또한 이 순간의 고통을 기다린다면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새벽 시장을 보면 정말 잠을 못 자게 만들었거든요. 장 초반에는 나름대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결국에 아닌가 배 하니까 또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추가로 25% 관세하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쭈루룩 빠지면서 2시 반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였다가 그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상승이 조금 더 하락이 커지는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건 이거예요. 미국이 캐나다가 먼저 선빵을 날렸죠. 야, 니들 전력 공급 25% 더 부과할 거야. 다음 달부터 가구당 $100씩 더 내.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에 대해서 니들 25% 받고 25%더 이렇게 관세 보복 전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크게 흔들렸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서로 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말은 저질러 놓고 아차 싶으니까 보복을 25% 추가 보복을 철회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 정책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일단은 질러놓고 보는 그러한 양상, 미숙한 양상이 결국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내일이죠. 오늘이네요. 오늘 발표될 CPI라든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단기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새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달 휴전을 할 것이다, 서명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오늘 지수의 반등폭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5% 상승까지 했다가 막판에 밀렸던 거고 반도체 역시도 1.48%까지 상승했다가 밀렸어요. 그러면 나스닥은 300일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300일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와 S&P 500 역시도 300일 부근의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래꼬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관세에 따른 우려감도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 경제 성장률을 1.7%로 대폭 낮췄고 시티증권 역시도 미국의 증시를 중립 의견 낮췄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얼치기 대통령이 아닐 텐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는 있지만 종전이죠. 종전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만에 양자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와 카이스트가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어 뭐죠? 양자암 보안으로 양자암으로도 뚫지 못하라는 내성암호 보안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양자 섹터들도 같이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한국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하는 것 때문에 철강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가상화폐와 원전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가상화폐는 7만 불, 7만 6천 불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 가상화폐 쪽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쪽들이 반등이 나왔다면 결국 이 기술주들도 이제 반등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자와 원전이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최근 들어서 어, 그 과잉 투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장의 한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결국 양자와 원전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인공지능 섹터들도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실적 부진이 우려했던 통신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방산 기계, 전력, 모바일, 반도체, 운송 물류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양자가 움직이면서 디웨이브 퀀텀 같은 양자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원전, 뉴스케일 파워 이런 오클로까지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움직였으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다 강세를 보였고,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센츄리 알루미늄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든가 퓨얼셀 에너지 같은 것도 나름대로 강한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실적 부진과 그다음에 임상 데이터 부진 이런 것들이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2세븐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브리스톨 바이오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이제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아르나비스 같은 경우는 통계 유의성 실패를 해서 5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사나라든가 콜스, 테라다인 같은 경우, 버라이즌, 월트지닌 역시도 실적 부진 때문에 급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모더나라든가 바이오젠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역시 매물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ARM 역시도 매물이 증가되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 약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시장의 매기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ETF 시장을 보면 비철금속이나 가상화폐라든가 AI라든가 보안, 헬스케어, 재생에너지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 섹터와 운송 물류, 2차 전지, 통신, 반도체, 헬스케어, 바이오테크놀로지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오늘 상황에서는 이제 M7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다라는 인식 때문에 알파벳이라든가 애플, AMD, 인텔, AR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매각이 기대됐던 것, 이 270 바이오 같은 경우는 브리스톨의 인수 소식으로 해서 77% 가까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뉴스케 디웨이브 퀀텀 이것도 양자 쪽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역시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아사나 같은 것들이 결국에 24% 빠진 모습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실적 부진이지만 단기 급락했던 주식들을 이제 바닥권을 확인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역시도 최근 급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 사줄까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3.8%까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테슬라 역시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M7주들도 혼란을 보이지만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다우 같은 경우도 이제 300일 지지 부근에 왔고 또 아울러서 비트코인이 바닥 확인하고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M7도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 쪽들을 보면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비철금속, 불이라든가 알루미늄 강한 반등을 보였어요. 특히 금 섹터 역시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비트코인이 82,861달러로 해서 약 4.28%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도 저점권을 살짝 이탈했어요. 77,041불까지 밀렸다 올라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77,000불, 78,000불에서는 대기 매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77,000불에서 99,000불 일단은 1차 박스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선빵을 날렸는데 맷집이 굉장히 짱짱해요. 양회에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부양할 의지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민관이 인공지능에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골드만삭스 역시도 중국 시장을 주목하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요국 증시들이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와 심천은 강세 마감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지금 관세 부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기 둔화, 소비 침체 이런 부분이 수년 아래 가라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회 때문에 묻혔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발표는 없었고 부동산이 여전히 침체되는 그런 국면이라면 양회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이 결국에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원엔이 장중 1,000원까지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980원대로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일단 일본 역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졌던 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닥권 확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2% 이상 빠졌다가 아래꼬리 만들면서 양봉 만드는 모습 보면 니케이 역시도 반등 국면에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냥 독감 걸리는 그러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32.79포인트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0.6포인트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에 하락했던 거 50포인트 이상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중국의 범용 반도체 통제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장중 3%까지 하락했다가 약박 수준을 마감했다라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디램 가격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과 그다음에 내일 CPI 연방정부 예산 그다음에 내일 PPI 이 지표에 대한 관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제 빠졌던 거는 외국인들이 대놓고 집중적으로 현선물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어제 장 마감 후에 1조 2천억 6시에 시간에 대량 매매 이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대까지 낙폭이 축소됐다 결국에 32.79포인트로 마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도 장중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5,400억 순매도했지만 결국에 1조 2천억은 6시에 시간에 대량 매매해서 매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월 누적 벌써 2조 2천억 가까이 순매도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인들 시간에 대량 매매로 1조 원 이상, 1조 2천억 이상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는
코스닥에서는 400억 순매수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고 선물에서는 6,200억 순매도로 누적 1조 2,900억 매도로 늘려놨거든요. 하지만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3시 6분에 8,100억까지 선물 매도했던 부분이 3시 20분은 7,300억이었고 마감에서는 6,20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물 역시도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코스피에서는 시간을 대량 매매 요거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이제 예탁금 4.8% 급증 다시 유입되면서 53조 7,700억을 기록했어요. CMA 역시도 1.1% 유입되면서 85조 1,700억을 만들었고 대신에 마켓머니 펀드가 조금 의외예요. 월 초반인데 계속해서 자금이 늘어난 모습 보였다가 2조 6,300억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210조 8,400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마켓머니 펀드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은 이탈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자금 유출이 되지 않는다면 210조 원대를 지켜준다면 유동성은 아직까지 풍부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정부 행사들을 보면 이제 미국이 한국과 캐나다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시행하죠. 그러면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주들 특히 미국에서 생산한 기지가 있는 기업들을 오늘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다렸던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있죠. 자, 이걸 봤는데 어제 일단 미리 움직인 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섹터들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AI 기반 쇼핑 앱을 출시하죠. 그러면 네이버 관련 인공지능 섹터들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집중한다면 양자와 로봇, 재건, 철강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해서 본다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로봇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법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클로봇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저희 일도형단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핫이슈 종목 가운데 그럼 오늘 클로봇과 또 어제 함께 흐름이 좋았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 다시 짜볼까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목표 주가 22,000원 돌파에 도달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봇에서 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시 이후 그 전에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매기가 집중됐던 거고, 그 다음에 애트로닉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라는 것이고, 삼성과 현대가 스마트 공장을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쿠팡에 로봇을 공급한다는 게 이제 이슈예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680 시리즈 2차 전지 관련 로봇이기 때문에 4680이 판매가 급증하고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면 결국에 요 클로봇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2024년도는 적자가 확대돼서 이제 주가가 막판에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모펀드가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스마트 공장과 산업 자동화 이런 이슈에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도달했지만 21,000원을 지켜준다면 25,000원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가격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돼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이런 이슈 여기다 트럼프가 콕 집어서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부에서는 또 여기에 콕 끼어가지고 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전 개발 이력이 부각되고 있으면서 이제 최근 그 관련 테마주로 부각됐거든요. 특히 지난 금요일 시점에서는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의 가스관과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도로 장중 상승이 그대로 반납되는 모습이었지만 연기금과 투신 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목표 주가 우리는 똑같이 7만 1,000원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로버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핫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고민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정하는데 원고 쓰는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자동화 산업전도 이제 큰 이슈가 되겠지만 네. 모처럼 양자 섹터가 크게 나왔죠. 삼성전자와 카이스트가 양자 암호로도 돌파하지 못하는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 섹터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내일 금요일까지 이슈가 불거지는 게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기 때문에 요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회사가 원익홀딩스라든가 RS 오토메이션, 로보티즈, 유진 로봇이에요. 특히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부각된 거는 외국의 파트너사가 부수 참여해서 홍보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휴머노 로봇이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로봇이라든가 하이즌 RLM 그다음에 라운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여전히 포스코 DX, SP 시스템, 아진 엑스텍까지 봐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움직이는 게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디지털 트윈으로 최근 부각받았던 게 E8라든가 뉴로메카, 아진 엑스텍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금요일까지 집중적으로 보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쪽 보면 대장은 클로봇과 라운테크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 게 없는 RS 오토메이션 보고 싶어요. 14,50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좀 작게 가겠습니다. 13,900원 이탈 손절 보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19,000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덜 오르고 매력 있는 종목으로 오늘 탑픽은 RS 오토메이션을 골라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까지 확인해 볼까요? 똑같아. 이제 글로벌 로봇 투자가 확대된다. 요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스마트 산업대전 이 이슈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에서는 나운테크하고 클로봇이 강세를 보이는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나운테크와 클로봇 이쪽으로 공략하시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분은 RS 오토메이션 이쪽을 관심 있게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로봇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탄력적인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냐 선생의 1도 양단 DSATS 다냐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